그래서 지금 어, 늘 똥줄이 타고 녹음해서? 있는. 음. 네, 지금 이제 기록은 제가 다시 해놨고요. 네. 오늘 제가 맞다, 음소거 다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음소거 해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원래 Q&A 주시면은 하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준비를 했고요. 어떤 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항상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 제품 전달과 후원이기 때문에, 남은 2주를 제품 전달하고 후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너무 간단한 얘기긴 한데, 조금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뭐 분석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또 생각할 볼 부분이 분명히 많고, 올바른 리더와 사업가의 자세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전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제품 전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 이렇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영업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제안을 받고 혹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혼동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랬는데 왜 내가 실제로 하는 거는 제품을 그냥 원가에 사서 원가에 주고 있지? 이런 고민 아마 누군가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내 기름값 써가면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건데, 저희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라던가 영업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뭐 성분을 얘기를 하든 뭐 감정의 호소를 하든 물건을 사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 그 물건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아닌 물건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자자에 영업을 또 표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게를 오픈을 차려서 영업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영업을 뛰시는 분들은 내가 왜 니네 회사에 물건을 오더를 내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항상 봉착해 있고, 그러니까는 옛날로 치면은 뭐 촌지라던가 뭐 접대라던가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우리가 영업이라는 활동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나는 여기 거 아니면 못 써. 나는 무조건 여기 거 써야 돼. 라고 해서 물건을 소비자가 먼저 의사를 표현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진성 매니아들은 절대 다른 데 거 안 쓰거든요. 아이폰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 조금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이후에 바뀌어도 절대 다른 브랜드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철학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이라고 하고 안정적인 매니아 소비자 군단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차이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가 느낀 감동을 바탕으로 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서 중요해요.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이후 그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재화를 지불해서 소유하고 싶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목적이자 일이에요. 이거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물건팔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아마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정보를 주고 뭘 하려고 하고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제품도 주지만, 실제로 나를 만나는 그 소비자분들 한 분 한 분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뭐 무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잘 모르니까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과연 나는 영업적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마케팅의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뭘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지금 과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지? 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인가? 물건을 주는 사람인가?
혹은 물건을 줬을 때 나는 그냥 단순히 물건만 주고 끝나는가? 아니면 그 물건을 매개로 내가 정보를 주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메타인지. 여기서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 패턴 속에서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제 그룹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 한 달 쉬면 내 그룹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다, 브론즈 빌더다. 이거는 성취에 대한 부분인 거고 내가 지금 한 달 쉬면은 내가 어쨌든 비즈니스를 지금처럼은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내 그룹에서는 몇 명이나 그리고 몇만 PB나 내가 올라올 것인가? 내 파트너들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혹은 열심히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판가름을 해서 저희가 무조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넘어가야 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내 백그라운드는 요 정도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이구나. 300만이구나. 400만이구나. 그것도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내가 지금 매달 매달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은 그 뛴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PB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레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로다가 항상 내 그룹의 풀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열심히 그룹 풀을 키워야 되지만 네트워크에 다지는 것은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 메타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패턴화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명단 작성 이후에 만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쨌든 리얼 명단으로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초기 사업자 혹은 감 떨어진 그 사업자분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쓰길 바래요. 근데 사실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얼굴 보고 쓰거나 안 쓰거나 얼굴 보고 뭐 한 몇십만 원치를 한 번에 사주는 분들도 있고 야 네가 왜 그런 거를 해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의 안정화가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가 않겠죠. 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계 자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할 때 콜드를 처음부터 작성을 하진 않잖아요.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성에 의해서 한두 번 정도는 써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안정화가 안 되죠. 정보가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초기에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 사실 해나가는 패턴이거든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만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어요. 나 이제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이런 나 때문에 써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초기 사업이고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알았으니까 조금 배워올 테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줄래? 이런 얘기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사람에게 정보를 주려고 다음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계 자체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나랑 내가 잘 살아왔다면 만나줄 거고 좀 애매한 사이면 멀어지겠죠. 왜냐면은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음 만남이 어쨌든 그런 내가 잘 살아온 관계에 의해서 만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처음에 얘기했었던 뭐 그런 오해라던가 니즈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BC는 브랜드 체인지라 그래서 내가 정보를 줬으면 그러면 제품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제대로 써볼 수 있겠죠. 내가 정보를 줬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품 자체에 대한 감동으로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확장되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제품군은 처음에는 내 관계, 내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정보만 들어간다라면 제품이 알아서 일을 해나간다. 그래서 위에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관계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 전달, 그리고 트레이닝, 교육에 대한 목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하고 감동을 조금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품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래쪽 방향으로다가 제대로 해나가시는 분들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파트너분들이라던가 제대로 팔로우가 되지 않는 파트너분들은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 대부분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차이점도 그렇고 스폰서인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제품을 전달을 해 나가는지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파트너를 처음에 찾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STP를 통해 파트너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STP를 통해 오해가 풀리는 거지. 그리고 그 풀린 오해에 의해서 '제품 내가 한번 써 볼까?' 이렇게 사실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파트너가 되었을 때 뭔가를 좋은 자세를 보여줘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위의 방법을 하고 있는가 아래의 방법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OM이라든가 우리가 미팅장에 이렇게 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룹 혹은 굉장히 뭔가 잘 돼 보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시류를 타고서 분명히 잘 되는 그룹들은 있었거든요, 큰 그룹들. 근데 지금 그런 그룹들이 금방 사실 무너지는 것들도 제가, 어쨌든 저도 OM이라든가 미팅을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건너 이렇게 조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무리하게 제품을 그냥 전달을 했다라거나 제대로 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막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홈테크라든가 요런 방법들로다가 굉장히 그냥 푸시하듯이 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생각보다 반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드에서. 왜냐면은 저는 소비자 그룹의 90% 정도가 전부 다 이제 다른 그룹 혹은 다른 사업가에 의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한테 쓰려고 안 했거든요. 뭐 굳이 총각한테 쓰나 아는 사람한테 아줌마한테 쓰지. 저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일단 욕을 하고 화를 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들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보여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메타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 전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보 전달의 툴로서 가장 그냥 주창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홈미팅이잖아요. 홈미팅. 요즘에는 뭐 카페 미팅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사실 홈미팅이 잘 되지는 않아요. 뭐 초대하면 뭐 "총각 있는 집에 뭐 하러 가냐." 이러시는데, 사실은 홈미팅을 했었을 때가 뭐 카페 미팅이라든가 다른 미팅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라고 하면은 사실 브랜드 체인지가 이미 집에 다 얼추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홈 미팅이라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만나서 STP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마케팅만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집에 오면 모든 제품군을 마케팅 빼고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한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고객도 하는 모습들, 우리 집안의 분위기나 환경들, 그리고 내가 집에다가 붙여 놓은 뭐 드림보드라든가 뭐 다양한 툴들이 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하고 있고 나를 진지하게 컨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 집안 느낌을 보고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혼자서 이제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많이 초대를 했었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고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홈미팅이 지금도 내가 뭐 사실 코로나 이제 거의 엔데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은 정말 홈미팅을 훨씬 더 많이 내가 주창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홈미팅의 다른 말은 또 센터 미팅이 될 수도 있겠죠. 매장은 어쨌든 내 매장인 거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식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홈미팅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미션방에서 가장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요즘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청주에서 모이시더라고요. 고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여기도 하고는 있는데 사진을 안 올려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쪼끔 해 보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건 이 비즈니스에서 '미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홈미팅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카페 미팅도 좋아요. 뭐 아니면 직장 미팅, 뭐 퇴근 후 미팅, 뭐 개인적으로 구은진 리더님이 또 하고 계신 뭐 캘리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팅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우리가 옛날에
그 뭐 퀸 미팅이라든가 뭐 스킨케어 미팅이라든가 2층 미팅이라든가 사실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단순히 아메이만을 얘기를 하고 초대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초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즐거움, 뭐 행복, 그리고 이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주창해서 그런 미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진 리더님이 해나가시는 켈리 미팅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6인까지이기 때문에 6인이 모일 수 있는 미팅이 만들어지면 저는 매니아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매니아? 아까 제가 이제 마케팅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가 먼저 쓰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매니아들 혹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매니아들 그리고 결국 이 매니아의 확장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면서 후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나 레그복, 뭐 PB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는 매니아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고정관념은 이 제품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을 한번 해주고 오해가 풀리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제품이 일단 전달되는 게 사실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잘 안 해주시는데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해나가고 후원이 활성화가 되면은 충분히 비즈니스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뭐 마지막이에요. 뭐 제품분들은 사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성장의 방식은 사실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또 성장이 잘 될 것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성장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이제 어느 순간 얘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사상어까지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에. 근데 그때부터 사실 내가 마이웨이를 시작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웨이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먼저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스폰서 라인에서 사실 잡아들여도 별로 이게 내가 잘 안 들려요, 내 귀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홈미팅하고 그러니까 홈미팅의 다른 말로는 저는 제일 쉬운 건 데모하고 STP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성장의 방식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가지 말고 조금 잘 상담해 가면서 좋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내 네트워크의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그거는 내가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거지 내 네트워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다 나이가 많아요. 제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빨리 신뢰 쌓기가 안 되고 니즈 파악이 안 되죠. 내 네트워크는 시간이 없어요. 내 네트워크는 잘 안 써요. 근데 그 문제 자체에 빠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문제에 빠졌을 때 결과적으로 A 1안, 2안, 3안, 4안처럼 내가 이렇게 뭐랄까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찾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스폰서님이 찾아주는 대안도 본인이 해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도 어쨌든 파트너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듣고 있고 제가 또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성장의 방식은 정해져 있고 내 네트워크의 문제는 결국 내가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전달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어떻게 조금 빠르게 달려는 왔는데 결국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내가 얼마나 내 제품에 감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내가 얼마나 이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가 이 비즈니스에서의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툴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요 정도로 맞춰 드릴까 싶고 다음 주에는 제가 후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싶어요. 저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제품 전달하고 후원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후원으로 찾아오고요. 일단은 오늘은 또 간략하게 제가 예.